요즘처럼 기업 공개 열풍이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현금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지만요. SK바이오팜부터 카카오게임즈의 IPO 대박 행렬을 보면 여전히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도 꽤 많다 보니 나도 IPO로 대박났다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돼보자 이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10월 5일과 6일로 예정된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 요즘 방탄소년단 인기가 그렇게 하늘을 찌른다는데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빅히트는 어떤 회사고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JYP 출신 프로듀서 방시혁 의장이 2005년 만든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방시혁 의장은요, 1997년 JYP 대표인 가수 박진영 씨에게 발탁이 돼서 G.O.D의 프라이데이 나잇, 하늘색 풍선, 비의 나쁜 남자,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이런 2000년대 히트곡들을 엄청나게 남긴 작곡가였습니다. 2005년 독립을 해서도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2AM의 죽어도 못 보내 같은 히트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죠. 그런 그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대부로 만들어준 그룹이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2010년 9월 히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비, 정국 이렇게 총 7명으로 시작된 방탄소년단은 3년간 연습 시간을 보낸 후 2013년 데뷔를 했죠. 그리고 2018년과 19년 빅히트 매출의 98.2%, 97.4%를 안겨다준 공룡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연 수입이 본조비나 아리아나 그란데를 훌쩍 앞섰고요. 공연 티켓 단가도 엘튼 존 다음으로 높은 데다 핑크나 메탈리카, 에드시런을 앞설 정도니 말이죠. 자, 그렇게 나온 매출이 2019년 5,872억 원, 2020년 1분기에만 벌써 2019년 매출의 절반 수준인 2,940억 원인데요. 2016년 매출액이 352억 원이었으니 4년 만에 정말 엄청난 성장이죠. 매년 매출 성장률을 200%가량 이어가면서 영업이익도 4년 만에 약 9배가 늘었습니다. 2019년 987억 원, 2020년 1분기 49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6에서 17%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외형이 커나가는 와중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수익성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회사의 주요 매출원이 사람이다 보니 급격한 외형 확장 속에서도 성장도 하고 수익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을 거의 못했잖아요. 타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공연 수익이 매출의 1%를 차지할 정도로 떨어졌지만 글로벌 앨범 판매량이 모든 걸 메꾸어졌을 정도로 건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예 영어로 발매한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백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니 오히려 코로나19의 언택트 붐 속에 랜선 수출주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어디에나 통하는 투자 격언이죠. 한 그룹이 매출의 97%를 담당하고 있다는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를 리 없던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보이그룹으로 TXT를 데뷔시켰고요. 2019년 여름 여자친구의 소속사 소스뮤직을 인수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무려 빚을 내서 플레이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세븐틴과 뉴이스트도 같은 식구가 됐습니다. CJ ENM과 빌리프랩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방송 오디션형 아티스트 매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요. 2020년 1분기 방탄소년단 매출 비중은 88%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신 세븐틴과 TXT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1990년대 H.O.T가 SM을 키웠고 원더걸스가 JYP를 키웠고 빅뱅이 YG 엔터테인먼트를 키운 것처럼 한 가수나 그룹으로 대박을 낸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그 대박 그룹의 공연이나 앨범 수익을 캐시카우로 삼아서 계속 다른 가수들을 키워나가는, 어찌 보면 게임이나 벤처캐피탈과 비슷한 구조였던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한국 노래 불모지였던 미국과 유럽까지 제대로 공략했다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빅히트가 우리랑 비슷한 회사다라고 비교한 회사들 목록에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있습니다. JYP나 YG는 이해하겠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넘어다니 아무리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해도 매출액 6조 네이버, 매출액 3조 카카오와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바로
위버스가 있습니다. 위버스는 빅히트가 만든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데요. 저도 한번 깔아봤는데 예전에 네이버 카페에 만들던 팬카페를 위버스로 옮겨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너무 멋있다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고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타 플랫폼에선 볼 수 없는 독점 영상도 공개되고 방탄소년단 굿즈 같은 것도 바로 여기서 구입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더라고요. 여기에 단순히 그냥 조용히 팬 한 명으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포스트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다른 가입자들을 구독할 수도 있다 보니 정말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버스에 있는 BTS 채널 팬만 719만 명, 서울시 인구가 970만 명이거든요. 대충 얼마나 팬이 많은지 비교가 되시죠? 낙수효과로 소속사 다른 가수인 TXT도 285만 명, 인천광역시 인구랑 비슷하고요. 세븐틴 141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위버스 다운로드 건수가 1000만을 넘겼다고 하니 1000만 사용자 앱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IT 회사가 된 이유 바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버스의 회원 수가 1000만 명을 훌쩍 넘는다는 건 그리고 꾸준히 계속 늘고 있다는 건 해외 사용자가 대부분이라는 건 어쩌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넘어서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CJ ENM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바로 아티스트를 대중에 노출시키고 또 바로 위버스를 통한 팬덤 생태계에 유입시킨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잠재 수요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 다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오직 위버스를 통해 선보인 온라인 유료 콘서트 동시 접속자 수 75만 6천 명, 티켓 매출만 14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게요 1시간 반 콘서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SM이 네이버와 합작해 진행한 온라인 콘서트 수익의 30%를 네이버에 낸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자체 플랫폼의 성장은 수익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줄여주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국회가 유행하죠. 이걸 제대로 잘 살린 게 빅히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가수가 아니라 세계관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인물 같은 캐릭터를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 부양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일한 사람, 엄마의 재혼 과정에서 겉돌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이런 각각의 스토리를 갖고 이들이 모여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 기반으로 1집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덕분에 전체 수록곡의 스토리 가사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 팬들은요. 저처럼 다이너마이트를 보고 팬이 됐더라도 1집부터 다시 사서 정주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예전 앨범에 대한 수요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와 팬덤은 고스란히 게임이나 웹툰, 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빅히트는 자회사 빅히트 IP를 통해서 MD, 캐릭터, 출판물 등 2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유통하고 있고요. 자회사 슈퍼볼을 통해서는 게임을, 빅히트 LG를 통해서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배우는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언어교육 사업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기본 철학은 음악과 아티스트에 두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파생하는 선택과 집중형 원소스 멀티유즈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2차 저작물의 매출 비중 2018년 31%에서 2020년 1분기 48%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빅히트의 공모가 희망했던 10만 5천 원과 13만 5천 원 사이의 최상단 13만 5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예상치는 약 4조 8,500억 원인데요. JYP와 YG, SMC총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앞서 상장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후 8만 9천 원까지 갔다가 5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SK바이오팜이 7월 26만 원까지 기록했다가 15만 원대까지 내려온 걸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의 상장 시점에 비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 과열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은 9월 10일 발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단기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단기화된 자금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3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적정 수준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니 자산시장 거품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라는 무형자산이 매출의 주요 원천이다 보니 멤버들의 군대 문제도 생각보다 큰 이슈죠. 멤버 중 당장 군입대를 앞둔 1992년생의 진을 비롯해서 슈가, RM, 체육, 지민, 휘 전국 순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다른 그룹처럼 멤버의 나이에 맞춰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최소 4년,
최대 10년 정도의 활동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가요, 그룹 엑소 멤버들의 연이은 군입대, 샤이니 멤버들까지 군대에 가는 바람에 소속 가수들의 라인업이 비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코로나 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게 다 군대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이 큰 빅히트의 경우 군대 리스크가 SM보다 더 크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이버가 SM과 YG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카카오가 카카오엠을 통해 연예기획사를 인수하고 콘텐츠도 만들어내는 지금, 빅히트는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서 결국 이용자를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야 가능한 이 플랫폼 시장에 팬덤을 기반으로 뛰어드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숙제는 방탄소년단이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아티스트가 이어받고 또 이어받는 그런 안정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빅히트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빅히트의 미래는 어떤가요? 저는 이번 기회에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1집부터 다이너마이트까지 정주행하다가 아미가 될까 말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실 분들은 후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유튜브 경제 콘텐츠계의 BTS가 되길 꿈꿔보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